지금 이 순간 시선 집중해야 하는 최고의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인데요. 관련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과 그 쟁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영장 집행이 언제 이루어질지가 지금 일단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요. 감찰관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예. 저도 참 그게 언제 집행이 될지 궁금한 사람입니다. 예. 사실 뭐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고요.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1월 6일까지 체포영장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1월 6일이니까 공수처에서도 또 엄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당연히 그 기간 안에 집행될 것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언제 집행할 것인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을 끌다 보면 그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관저 앞으로 더 많이 몰려들 수가 있고 그러면 네네, 영장 그렇습니다. 집행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은 그게 뭐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최초로 발부된 체포영장이고 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뭐 관저에 은거하고 있다. 사실 관저에 도피해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리고 또 일부 지지 세력들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극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체포영장 집행에 고려해야 될 변수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호처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각종 화기로 무장하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인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수처 자체 인력만으로는 또 공수처 인력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이 병력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서 예. 지금 공수처에서도 지금 아마 나름대로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여러 상세한 계획을 짜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처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 한번 좀 뭐 참 답답하고 좀 한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두 가지 움직임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하나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라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예,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가로서의 합당한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예. 이게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지지층에 대한 호소 내지 선동 아닐까. 뭐 정치적인 주장이고, 무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좀 통상적인 뭐 평범한 법조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까지 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뭐 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예.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렇게 권한이 이게 도대체 누구의 권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있을 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가지고 국가 기능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때 하는 재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이 영장 발부로 인해서 자신이 권한이 침해됐으니까 이게 권한쟁의 심판을 해가지고 다퉈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그 당사자인 윤석열 본인은 개인이지 대통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형사 절차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어떤 공직에 있는 그 공직 자체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윤석열 개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그다음에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헌법적이고 범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체포영장에 승복해야 될 사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가 되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개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에 본인이 국가기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예. 그 법률적으로 이제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는 예외 적용은 예외로 한다라고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불법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언론에서는 지금 그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그 부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0조의 경우에는 군사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111조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좀 이 압수수색이, 이 부분은 압수수색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일부, 거부할 수 있다는 표현보다는 일부 그 부분을 피해서 압수수색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110조랑 111조 2항에는 대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실 경찰 압수수색은 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그 국무회의를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자료들만 얻기 위해서 간 것인데 이 국가안보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아예 대통령실 진입 자체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공수처에서는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압수수색해야 될 물건은 군사상 비밀이랑 공무상 비밀이랑 무관하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일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도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을 침해할 의사는 전혀 없다라는 취지를 밝힌 것 같고 영장 판사도 보기에 이거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과 무관하다는 거를 하니까 110조, 111조에 있는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승낙을 해야 된다. 라는 그 규정이 적용되는 사유라는 것을 밝힌 것이지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임의적으로 예외 상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법조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조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압수수색의 경우에 뭐 현장에 변호사가 입회하는 걸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에 없는 이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규정을 적어 넣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 당연한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법 규정이 이렇고 이 영장도 그 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법을 준수해라라는 취지를 부기했을 뿐이라서 이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관접 시위대를 상대로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 메시지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예, 저도 내용 읽어보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 개인으로 볼 때는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관저에서 전혀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두 차례 이상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전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주변에서 한남동 관저를 주변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한남동 관저를 주변으로 그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대에 대한 일종의 그거야말로 내란 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쉽게 이제 그 시위대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라는 내용이 여기에는 함축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위대들이 그렇게 다중의 위력으로 체포영장의 그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네. 그 본 취지가 그런 거라면 네. 본인이 내란 수괴로서의 책임 그리고 또 직권남용으로서의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이거는 내란 선동 혹은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내지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거 법률 문제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 이 메시지 말미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이건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체포에 순순히 뭐 응할 생각은 없지 않나. 그리고 뭐 지금까지 태도로 보아서도 본인이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당당하거나 네. 이렇게 좀 떳떳하게 뭐 내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일관되기 때문에 예. 이해. 뭐 앞으로 뭐 당당하게 체포영장에 응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맞습니다. 관건은 결국 경호처의 결정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경호처가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서 강제 체포 시도가 오히려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건 물론 확인이 좀 필요한 보도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 겁니까 이러면? 전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전 놀라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법률 해석을 한 법률가가 누구인지도 좀 의문이고요. 예. 만약의 경우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떳떳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런 식으로 경호처의 직원들을 상대로 무력으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저항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 예. 혹은 그리고 그런 법률적인 검토 이건 법률 검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 선동에 가까운 뭐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은 네. 어떻게 보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교사를 한 것이라고 이미 봐야 되고요. 만약 경우에 경호처나 그 바깥에 있는 저 시위대들이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에 저항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률적인 검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만약의 경우에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변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변호사로서의 징계 사유는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 또 도대체 누가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물어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 공수처의 수색과 체포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책임자가 누구냐? 이걸 놓고도 지금 뭐 그 한쪽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최종 책임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에 대한 것인데요. 체포영장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수색이 되겠네요. 관건은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수색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조, 111조의 그 책임자가 이게 국가안보와 뭐 관련이 있는지 공무상 비밀인지 여부를 두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이미 영장 전담 판사가 더 법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법률 전문가가 지금 영장 잘 읽어봐라. 영장 보면 그런 것과 무관하니 이거는 응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부기한 이상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성급하게 혹은 또 이렇게 경솔하게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최상목 지금 현재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실질적인 압수수색 장소에서의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위라기보다는 직무상 상급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경호처장에 대한. 예. 그래서 경호처장의 직무상 상급자로서 이건 당연히 적법하게 적발부된 영장들이니 이 영장의 집행에 거부하거나 입 집행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응해야 한다,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직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네. 지금 이런 가능성을 상정하고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담스럽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흘러가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질문을 안 드릴 맞습니다. 수가 없는데요. 네. 만에 하나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하면 예. 그 이후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런 일이 없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요. 예.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하면 경호차가 무력으로 막아서간다고 하면 일단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 증거가 확보가 되겠지만 전원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네.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시위대라 하더라도 시위대의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이라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뭐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에는 우리 경호처장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라는 명령은 누구도 내릴 수 없는 부당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라는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따랐다는 이유로 내가 위에서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범죄자가 되는 거, 네. 그걸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명심하고 현명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걸 다 각오하고 본인이 범죄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뭐 저항을 한다면 체포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좀 솔직히 좀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런 일이 걱정이 발생 됩니다. 네.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메시지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고 체포에 만약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는데 하여간 결과적으로 체포가 됐다고 치면 그런 체포되기 전에 그런 태도와 입장과 행동이 결국은 구속의 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전혀 뭐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았고 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본인이 거짓 변명이라든가 궤변 그리고 또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 뭐 이렇게 또 보면은 나아가서 이 적용 혐의 자체도 내란 수괴로서 사형 무기 이렇게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이 당연히 이건 뭐 추단되는 겁니다. 뭐 도주라는 게 뭐 단순하게 뭐 외국으로 도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실질적인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관저로 도피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진술에 의해서 입증된 그 사실관계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들고 소환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휴대폰 교체 은닉했다는 관련자들이 그랬다는 뉴스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구속 사유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체포에 저항을 한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되고 탄핵 사유를 추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호처뿐만 아니라 체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예를 들어 개라도 풀어서 물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다면 그 자체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체포하에 저항하게 된다면 내란 수괴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뿐만 아니라 체포에 저항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되는 최초의 국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3일 이후에 사상 초유의 일을 너무나 많이 겪어가지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다른 점, 최상목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과거에 뭐 관례, 그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한다고 보았을 때, 뭐 한 명은 여당이, 한 명은 야당이, 뭐 한 명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이런 관례 때문에 아마 예. 최상목 대행께서 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미 뭐 청문회 절차도 마무리되고 그 최상목 대행의 임명이라는 거는 뭐 소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보는 것이라서 네. 어찌됐든 보면은 뭐 이렇게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라는 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뭐 사실 좀 언급하는 것이 뭐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임명했어도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 네. 체포영장 시한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를 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 20일 안에 기소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네, 네. 지금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걸 전제로 한다면. 지금 그 내란 특검은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도 필요하다. 예, 그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관련자들 중에는 내란 관련자들 중에는 과거에 뭐 경찰 소속이었다던가 뭐 과거에 검찰이 일원이었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내란 사건이 완벽한 해결 그리고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좀 객관성을 확보해서 냉정하게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초유의 사태라서 이 향후 뭐 국민적인 뭐 합의라던가 뭐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뭐 한번 좀 그 내용은 좀 수정하더라도 내란 특검이라는 이 규정, 내란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검찰 한 축, 경찰 한 축으로 해서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 내란 가담자 전체에 대한 수사가 완료가 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내란 특검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